줄 거예요? 아이고 졸리면 얘기해. 엄마 눕혀줄게. 부럽지? 어이구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코지영입니다. 오늘은 좁은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기와 같이 생활을 꾸려 나가셔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기 물건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구석구석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아기 발달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들이 아주 조금씩은 달라지더라고요. 아기 물건들의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 아기는 5개월 아기인데요. 6개월에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더라고요. 이유식 관련된 물건들도 많이 사야 되고,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신생아 때부터 5개월까지는 분유나 모유를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생활을 하거든요. 좁은 집에서 처음 아기 공간을 꾸려나가실 분들에게 조금의 막막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아기 생활 공간부터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집 구조를 바꾸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수유 의자를 놨고 수유 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옆에 스툴과 트롤리에 놨어요. 수유 쿠션은 이렇게 소파와 소파 사이에 꽂아서 놨고요. 저번 영상에서 색상을 블랙 색상으로 바꿨었죠. 책장이 있고요. 책장 밑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아기 기저귀랑 저희 뜨개 용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기 장난감은 이 창가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기 장난감 옆에 가습기를 두고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기저귀 가리대에 아기 로션과 기저귀, 그리고 아기 옷, 그러니까 수건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청기저귀, 턱받이 등을 보관하고 있고요. 기저귀 가리대 위쪽에는 모비를 달아놨는데요. 아기가 진짜 잘 봅니다. 이 식물 있는 부분이랑 조명, 그리고 거울, 중간에 제 개인 용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트롤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싹 없애서 베이비룸을 이쪽 벽에 붙여줄 예정이에요. 저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 고민이지만 그래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운데 매트를 깔고 아기가 노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실에 딱 맞는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아기가 뒤집고 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 매트 사이즈에 맞는 베이비룸을 당근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 식물들은 저희가 진짜 오랫동안 키우긴 했는데 현재 공간이 좁아서 과감하게 당근하기로 했습니다. 집 안에 초록 식물이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요. 지금은 그보다 좀 더 깔끔한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근에 내놨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또 예쁜 식물을 드리게 될 수 있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키워보려고요.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애기가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갖고 있던 매트랑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공간이 조금 남는데 그래도 가드가 있으니까 애기가 불어 굴러 떨어지거나 소파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웃어 사루. 그리고 이제 이쪽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동을 시켜볼게요. 사루. 이렇게 배치를 끝냈고요. 좀 더 생활을 해보면서 위치들을 정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투룸 구조여서 아기 방으로 따로 뺄 만한 방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아기는 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아기가 계속 뒤집기를 해서 이 베이비룸 펜스가 없으면 아기가 뭐 소파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제 이 베이비룸을 설치를 했고, 당근으로 깨끗한 상품을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 매트랑 베이비룸 펜스를 따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남아서 아기 물건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유용하게 쓴 제품이 있으면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역류 방지 쿠션은 저는 로토토 제품을 새 상품을 당근을 했어요. 역류 방지 쿠션이 꼭 필요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유를 하고 나서 아기를 안아서 트림을 시켜주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안아주는 편이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육아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소화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많이 팔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최대한 길게 안아주긴 하지만 너무 팔이 아플 때는 이 경사가 있는 이 역류 방지 쿠션에 잠깐 내려놓고 아기한테 말을 걸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소화를 다 시켜주더라도 그러고 나서 또 개어내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소화를 시킨 후에도 아기를 눕히고 좀 놀게 하였습니다. 그 역류 방지 쿠션은 준비해야 하는 물건인 것 같고, 아기들 장난감은 좀 계열수에 따라 또 발달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초반에는 모빌 같은 게 가장 유용하고, 지금은 조금 손을 뻗어서 물건을 만지거나 그런 시기라서 아기가 이 사이에 누워가지고 이 위에 달린 것들을 만지고 누르고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원단 바구니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전부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들어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달 뒤에 이유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기가 앉는 연습이 필요한 상태예요. 가끔 여기서 앉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독 티슈를 이걸로 매트를 굉장히 자주 닦아요. 그리고 장난감도 요즘에는 아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가 갖고 놀지 않을 때는 살균 소독 티슈로 자주자주 닦아주는 편이고, 아기가 매트에서 위에서 많이 놀다가 많이 개어내기도 하고 침도 많이 흘립니다. 들어올 때마다 좀 자주자주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거울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아기 병풍을 하나 드렸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터미타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기 병풍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동물이나 사물을 인지할 때까지 잘 쓰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실사 이미지처럼 세밀화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동물의 모습과 단어를 매칭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표정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이렇게 세밀화로 표현이 되어 있고, 집 안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익히고 나가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기가 매칭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뒷면에도 또 다른 그림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과일이랑 야채, 그리고 색깔, 또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바닥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면은 엄마 아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물건이 많이 쓰인다, 뭐 국민템이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정말로 필요할까? 뭐 이런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사용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는지 유용하게 잘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옆쪽에 아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로션 발라주고 뭐 이런 부분을 이 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물건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이쪽에 기저귀를 리필해서 그때그때 채워주고 있고, 이쪽에 아기 로션이랑 물티슈, 그리고 아기 약이랑 연고들도 다 이쪽에 넣어놨어요. 지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두꺼운 옷들은 다른 옷장에 보관을 해놓고 아기가 현재 날씨에 입을 만한 옷들을 꺼내놨어요. 반팔 위주로 꺼내놨고, 이 안쪽에는 아기 턱바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기 청기저귀인데 아기 목욕시켜주고 거의 청기저귀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수유 의자도 국민템인데 이게 캠블리 수유 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저는 여기서 거의 수유를 하고 남편도 이 의자에 앉아서 수유를 합니다. 저희는 소파가 없는 거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파가 있는 분들이 굳이 이 수유 의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의자에 앉으면 뭐 수유 자세가 자연스럽게 잡히게끔 설계를 했겠죠? 굉장히 잘 쓰고 있고, 현재 모유 수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모유 수유할 때 저는 수건 2장과 손수건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놨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작은 수납함인데 모유 수유하면서 아기 얼굴에 발라주는 연고나 그리고 아기 영양제, 그리고 수유 쿠션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것도 친언니한테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실밥 다 뜯어졌는데 기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습기는 아기 호흡기가 항상 촉촉하게 돼 있으면 좋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자연 기화식 가습기를 쓰고 있고요. 가열식 가습기는 좀 뜨겁고 방 안의 온도도 조금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좀 세척을 자주 해줘야 돼요. 그냥 수건을 널어놓는 원리의 가습기이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올라오는 입자도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그 입자가 작으면 먼지가 덜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이케아 트롤리가 있는데요. 따로 아기 트롤리를 사지 않고 저희가 원래 쓰던 트롤리에서 저희 물건들을 다른 수납장으로 넣거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물건들을 놨습니다. 아기 용품 뿌리는 소독액이고요. 이거는 제가 비즈 알갱이로 만든 아기 장난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청각 그리고 시각을 자극을 해주고 있고, 여기 뭐 아기 면봉이랑 그리고 알코올 수압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기 손톱 깎아주는 것도 이쪽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모유 수유할 때 저는 손톱을 깎아주고 있어요. 그때 아기 손톱 정리하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아기 손수건을 보관함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고, 그 옆에 틈으로는 이렇게 온도계를 보관하고 있어요. 겨드랑이 온도계를 먼저 구매를 했는데, 겨드랑이 디지털 체온계랑 이 많이들 쓰시는 귀 적외선 체온계랑 온도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귀 적외선 체온계가 조금 더 온도가 높게 항상 측정이 되고, 이 겨드랑이 체온계는 좀 낮게 측정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 좀 난감해서 좀 측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겨드랑이에 한 1분 이상 갖다 대고 있어야지 측정이 돼서 결국에는 이 브라운 체온계를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가 최근에 열치레를 한번 했는데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체온을 빠르게 잴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귀 체온계를 쓰기 때문에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체온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허리 아플 때 차는 복대랑 그리고 아기 모자 보관하고 있고, 그 옆에 남은 공간에 아기 양말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 아기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모빌에 흥미를 좀 잃더라고요. 그래서 모빌을 빨리 당근을 해서 없앴는데, 요즘 들어서 이 작은 모빌,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이 모빌하고 그리고 저 창가에 있는 이 모빌을 굉장히 뚫어지게 잘 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 3개월 때보다 조금 더 발달하기 때문에 모빌에 대한 흥미가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점프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을 빨리 당근을 해버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모빌은 아기들이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기 생활 공간 소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욕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생아 때는 이런 둥근 욕조 2개 준비해서 거실 바닥에서 씻겼고, 지금은 스탠딩형 욕조를 쓰고 있어요. 아기 씻길 때 어른들의 허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욕조 높이에 맞게 샤워기를 걸어 놓을 수 있게 이런 장치를 해놓고 아기를 씻기고 있어요. 아기 씻길 때는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뭐 아기 씻기고 아기 보습하고 이런 용품 같은 경우는 맘가이드라는 어플 통해서 성분 보시고 뭐 A나 B 등급까지는 좀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나 B 등급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구매하시고 아기에게 특별한 뭐 발진이나 그런 피부 트러블이 없다면 이게 뭐 안전한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 머리를 감겨줄 때 그 거품이 얼마나 잘 씻겨 내려가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아토팜 제품은 제품들이 잘 씻겨 나가는 편이더라고요. 아기 로션은 이 스쿠스쿠 제품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태열 관리를 해야 돼서 이 수딩크림이랑 그리고 로션 그리고 오일 이렇게 준비를 했고 3개 다 잘 썼던 것 같아요. 이 로션은 지금 거의 다 썼고 애기들이 신생아 땐 태열이 올라와서 이 수딩크림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션 바르고 오일까지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열도 내려주면서 보습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해줬고 맘가이드 어플에서 이 제품의 성분이 높은 등급이어서 성분에 대한 걱정 없이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판텐 연고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썼는데 아기 얼굴에 트러블 있을 때 그리고 저 트러블 있을 때도 같이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써서 다른 제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텐을 좀 사와달라고 남편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이 덱스파놀이라고 다른 연고를 사왔어요. 근데 이게 비판텐이랑 성분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크림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